제임스 본드 하면 떠오르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의 차로 알려진 영국 출신의 에스턴 마틴이죠.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에스턴 마틴은 1913년 그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남자들이 탐낼 만한 섹시하고 멋진 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연 에스턴 마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국의 두 남자 라이오넬 마틴과 로버트 벤포드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만의 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차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둘은 그러나 차를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둘은 처음에 차를 튜닝하는 벤포드 앤 마틴이라는 회사로 그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들어낸 차로 레이싱 선수였던 마틴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에스턴 마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냐고요? 당시 창립자이자 레이서였던 라이오넬 마틴이 자신이 만든 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에스턴 힐이라는 장소와 본인의 이름을 각각 따서 에스턴 마틴이 탄생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게 날개 로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로고는 사실 다른 모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이 로고를 디자인한 건 세미 데이비스라는 영국의 레이싱 선수였는데 그는 고대 이집트에서 널리 쓰인 풍뎅이의 날개를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풍뎅이의 날개는 여행과 보호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나가는 자동차 제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망하고 또 망했죠. 전쟁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내기로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사실 이 차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들이었죠. 차는 팔리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때마다 투자자를 구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창립 초기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번 되살아났다는 사실만 보면 에스턴 마틴을 좀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당시 에스턴 마틴을 인수했던 데이비드 브라운의 이름을 딴 DB1이 출시되면서 에스턴 마틴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DB 시리즈는 경주차와 시판차로 생산이 되기 시작하여 DB2, DBR3 모델이 여러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뒤이어 런던 모터쇼에서 발표한 DB4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젠 첩보 영화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영화 007 시리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본드걸과 본드카입니다. 제임스 본드와 에스턴 마틴은 마치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언 플레밍의 원작 소설에서 본드가 탔던 차는 사실 벤틀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스턴 마틴이 제임스 본드를 대표하는 차가 된 걸까요? 이언 플레밍은 책을 낸 이후 한 독자로부터 제임스 본드를 위해 좀 더 품위 있는 차를 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쓴 팬이 에스턴 마틴 DB3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59년 출간한 007 골드핑거부터 이 제안에 따라서 제임스 본드의 차를 에스턴 마틴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1964년 영화 버전이 제작되면서 당시로는 최신 모델인 DB5를 자연스럽게 택하게 된 거였죠. 이후 영화 007 시리즈에 에스턴 마틴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에스턴 마틴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963년 영화 골드핑거의 DB5를 협찬한 걸 시작으로 에스턴 마틴은 본드카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골드핑거에서부터 시작된 제임스 본드의 에스턴 마틴 사랑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봉한 노 타임 투 다이에서도 에스턴 마틴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오랜 기간 동안 본드 영화에 출연하다 보니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골드핑거에서 숀 코너리가 몰았던 DB5 모델은 당시에 5,000파운드, 하나로 700만원 정도의 푼돈에 팔렸는데 2006년에는 210만 달러, 하나로 24억 원 정도의 가격에 경매에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워렌 버핏급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에스턴 마틴은 제임스 본드 덕분에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카지노 로얄에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에스턴 마틴을 몰다가 차가 전복되는 장면이 있는데 해당 장면에서 에스턴 마틴은 7번이나 굴렀습니다. 이 기록이 인정되어 2006년 에스턴 마틴은 가장 많이 구른 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네요. 제임스 본드에 의해 에스턴 마틴의 명성은 높아졌지만 재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결국 1972년 회사는 컴퍼니 디벨롭먼츠에 1975년 다시 북미 사업가들에게 매각되었고 1994년에는 미국의 포드에 매각되었습니다. 포드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에스턴 마틴은 비라지 볼란테, 벤티지 등의 모델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드의 경영위기로 인해 에스턴 마틴은 또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결국 2007년 3월에 영국의 사업가 데이비드 리처드가 이끄는 조인트 벤처 회사와 쿠웨이트 석유재벌 DAR에 매각되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이탈리아 사모펀드가 에스턴 마틴을 사들였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수십 번은 바뀌었다고 해도 되는 수준인 겁니다. 도대체 에스턴 마틴은 왜 이렇게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서 매각되는 걸까요?
에스턴 마틴의 차량들은 고성능 엔진으로 차량의 성능도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락성을 중시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고성능 스포츠카들은 성능에 치중하면서 안락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달리 에스턴 마틴은 럭셔리 스포츠카라는 콘셉트에 의해 성능과 안락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해왔죠.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차의 가격이 비싸져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고 소량만 생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많이 안 찍어내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계속 주인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희소성이 에스턴 마틴의 또 다른 특징이면서 매력이 되었죠. 과연 에스턴 마틴은 앞으로도 그 희소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